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ake America Holy Again 중보 기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1년 전부터 매일 기도를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매우 소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미국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미국을 다시 거룩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 그리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정말 미국 대통령 역사상 보지 못했던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아이오와 코커스 그리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 나감에 따라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반대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오와 코커스는 그 아이오와 주 법에 의해서 매년 4년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선거를 하라고 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 15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라는 그 예비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1위 후보하고 2위 후보의 차이가 30% 넘게 차이가 났는데, 이제까지 가장 큰 격차는 1988년도에 밥돌 공화당 후보가 이제 12% 차이로 그 두 번째 후보를 따돌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0%가 넘는 그래서 미국 역사상 기록이라고 이제 많은 그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오와주 지도를 보실 텐데 그날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공화당원들이 자기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아이오와주의 카운티가 9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군데 빼고 98군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고, 한 군데 진 곳에서는 딱 한 표 차이로 졌을 정도로 참 미국 역사에 큰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은 후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이제 1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하고 코커스는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코커스는 공화당의 코커스 그러면 공화당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원 회의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데 그 뉴햄프셔 주에서 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이 투표에 참여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아닌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후보가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도 그 압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제 뉴햄프셔 주에는 공화당원이 한 30% 되고 민주당원이 한 30% 되고 나머지 40%가 그냥 뭐 영어로는 인디펜던트라고 그러죠. 소속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민주당원 중에서도 인디펜던트들이 있습니다. 당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서 니키 헤일리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TV를 보니까 니키 헤일리에 투표했다는 사람이 자기는 정당 소속은 없다, 자기는 트럼프가 싫어서 니키 헤일리에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11월 5일 날 선거에서는 누구를 지지하겠냐 그랬더니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트럼프가 이제 그 표 차이로 기록을 세운 것은 아니고 다만 뉴햄프셔하고 아이오와를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이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또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모종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얻은 득표수가 사상 최고랍니다. 투표 격차는 최고가 아니지만은 얻은 득표수가 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그리고 두 곳에서 다 이제 이긴 사람은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1976년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무려 한 4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서 두 군데를 다 이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뉴햄프셔하고 그 아이오와에서 한 이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공화당을 자기의 당으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나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사람의 88%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화당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74%,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과거에는 그 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일반 시민들, 일반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연봉이 5만 불 이하인 사람의 그 70%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의 66%가 트럼프를 찍었는데, 지금 대한민국하고는 달리 미국은 그 성인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좀 넘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투표 집단, 투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집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백인 노동자 남자가 이제 가장 이 숫자가 많은 집단인데, 그 집단이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 공화당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술서적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데, The Republican Workers Par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노동당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노동자의 당이라는 소리인데, F.H. 버클리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정치학자죠. 이 사람이 그 지난 2016년 선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동자들의 공화당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미래가 될 것이다. 즉, 미국의 백인 노동자의 표를 얻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의 공화당은 사회적으로 보수이지만 지금 미국의 그 사회적으로 많이 그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 막시즘이라고 그러는데, 뭐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낙태해도 되고 뭐 이런 이 많은 그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경제적으로 중도를 표방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역을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과거 미국이 그 미국의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면은 미국에 온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꿈을 그동안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공화당은 그 미국 모든 사람의 아메리칸 드림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 F.H. 버클리라는 그 미국의 학자가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트럼프의 정당이 공화당을 워커스 파티, 노동자의 파티로, 노동자의 당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민주당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공부하면서 국민의 숫자 중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떻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절반은 공화당이냐 그랬더니만은 우리 교수님이 공화당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그 탁월성이 높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보면은 거의 반반쪽으로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2021년 이후에는 공화당 사람이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이런 그 상황을 미국 정치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그 선거에서 지금 나타난 결과가 이제 앞으로 미국 정치의 모습을 결정 지을 것인데, 하여간 이 두 군데서 모두 이겼다는 그 놀라운 사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 트럼프가 아주 큰 바람을 몰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나자마자 4명의 후보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보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두 사람 다 그래도 상당히 이 실력 있는 그런 정치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론 디산티스 후보가 이제 물러났죠. 물러나면서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비벡 라마스웨미라는 그 인도계 사람이죠. 이 사람도 사학가인데 이 사람도 물러나면서 자기는 본심 마가다. 자기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는 정책이 같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후보가 둘밖에 안 남았는데, 한 사람이 니키 헤일리고 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공화당 후보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뭐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이길 가능성은 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그 정치적인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프라이머리가 2월 24일 날 열리는데 2월 24일까지는 자기는 남아서 한번 그 싸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63%, 헤일리는 25%, 평균을 낸 것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38%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트럼프가 100% 이긴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주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요 정치인들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들 미국 계시는 분들 다 잘 알겠지만은 한 주의 상원의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이 팀 스코트라는 이 흑인인데, 이분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가기 전에 물러나면서 사퇴를 하면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린지 그레함입니다. 린지 그레함 의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 2명 전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하원의원 5명,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현직 주지사, 그리고 부주지사, 그리고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아주 주요한 정치가들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래서 뭐 이거는 거의 니키 헤일리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가서 경선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얘기하는 걸 한번 그 TV로 청취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니키 헤일리도 아주 대단히 훌륭한 정치가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으로 더 적임자, 그리고 훨씬 더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다.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것은 뭐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굳어지니까 좌파나 민주당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로우 페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전쟁 그러면 워페어죠, 워페어. 근데 로우 페어, 그러니까 법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지금 91개 건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게 다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너무나도 정치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공화당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아이콘이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화당 후보는 자기는 레이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후보들은 주로 케네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케네디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아이콘인데,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그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면서 트럼프를 비난하냐면은 자기 레이건 대통령 좋아한다.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레이건의 공화당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된 그런 얘기고, 그거는 미국 정치에 대해서 레이건과 트럼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너무나도 닮은 꼴이다라는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뭐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2021년 나온 책인데, 이 닉 애담스라는 호주 학자가 쓴 책입니다. 지금은 뭐 미국 와서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만은 닉 애담스가 트럼프 앤드 레이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닮은 꼴이 많다라고 이제 책을 썼는데, 그 닮은 꼴은 정책에서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닮은 거가 많다라고 닉 애덤스가 정리한 거를 제가 한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둘 다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가 70살 됐을 무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나이가 더 많은데 레이건 대통령이 69세 11개월, 트럼프 대통령은 70세 6개월에 이제 대통령이 됐고, 둘 다 정치가가 아닙니다. 원래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그래도 레이건 대통령은 주지사라도 한번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둘 다 미국을 예외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미국은 다른 나라랑 다른데 거기에 대한 신념과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고, 둘 다 배우 스타일의 사람이고, 레이건은 아예 배우죠. 그리고 둘 다 모두 미국을 대단히 사랑하는 애국자다. 그리고 기성 정치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하기 어려운 말을 미디어 또는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선거를 탁월하게 하고 커뮤니케이터,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둘 다 카리스마틱한 동시에 차밍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전부 다 멍청하다, 공부 안 한 사람 같다, 그리고 백인의 분노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 개념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양자 모두 프로 라이프, 목숨이 중요하다, 프로 밀리터리, 군대가 중요하다, 프로 갓,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좋은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곧 나올 책이지만은 그 크레이그 셜리라는 아주 유명한 그 레이건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미국 그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이 트럼프하고 레이건은 다르다, 나는 레이건 좋아해, 그렇지만 트럼프는 너무 문제가 많아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분이 나와서 해설하기를 레이건하고 트럼프는 거의 닮은 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주 그 첫발을 잘 디뎠습니다. 아주 미국 역사의 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고공행진 중인데, 앞으로 뭐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이건은 좋지만은 트럼프는 못하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새겨 두시고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